거실이 여기 있어요. 이 거실의 뷰는 이 빨간 벽돌입니다. 그래서 문을 열면 이게 있는 거고요. 옆에 보시는 지금 거실이 여기거든요. 여기에 뷰를 한번 보여주세요.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뭐 시티뷰라든지 해운대 뷰라든지 한강뷰는 아니지만 해가 잘 들어오고 뻥 뚫려 있는 뷰의 빌라를 사시겠어요? 아니면 해도 안 들어오고 빨간 벽돌 뷰의 집을 사시겠어요? 그래서 우리가 거래 사례를 찾을 때 그 해당 호실이 벽뷰인지 뻥 뚫린 뷰인지에 따라서도 같은 빌라 같은 평형이면 3천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. 반갑습니다. 언제까지 촬영을 할 셈이야? 마지막이야. 저는 오늘 이렇게 팁을 또 드리겠다고. 진행 중인 물건으로 어떻게 조사하는지 직접 보여주시겠다고. 네, 제가 또 경매로 또 입찰을 또 하고 또 낙찰을 받고 매도를 하잖아요. 그 주변에 또 빌라가 또 나옵니다. 그러면 그걸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요?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시세를 더 잘 알고 내가 직접 팔아봤기 때문에 이 물건을 또 놓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또 마침 제가 그 낙찰을 받아서 이제 매각했던 그 곳에서 불과 차량으로 1, 2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또 빌라가 마침 나온 거예요. 근데 뭐 아직 이제 신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온 김에 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2023 타경 55654 사건이고요. 팔곡동에 위치한 이제 빌라 물건인데 지금 감정가는 1억 7,600, 건물 면적이 전용 23평. 좀 큰 편이죠. 근데 여기는 도면을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용 77 정도 된다. 그럼 방석에 화장실 2개는 이제 기본 깔리고 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 봐도 비디오다. 사실 이거 임장 안 가도 얼마에 팔릴지 훤히 보인다. 왜? 내일 모레 잔금 치거든. 대강 손님이 얼마나 오시는지도 그렇죠. 느껴보셨을 거 아니에요? 아, 맞습니다.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또 2층 물건인데 다행히 이제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또 2층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죠. 저희 아무것도 건든 게 없는데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요. 여기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계단이라고 해서 청소업체 있잖아요. 이쪽에 전화해가지고 관리세대가 몇 톤지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처를 받으신 다음에 해당 경매 물건이 관리비가 얼마나 밀려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가능하겠죠. 아니 근데 관리비는 공실일분 안 내도 되지 않아요?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는 아파트 관리단은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본인이 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. n분의 1씩은 해야 되는데 이분이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돈을 걷어가지고 이분들한테 다 주는 거거든요. 근데 한 호실에서 돈을 안 냈어. 그럼 자기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. 사실 얼굴 찌푸리는 것보다는 낙찰 받기 전에 이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좀 납부도 좀 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좀 얻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 관리세대가 왜 그렇게 호의적일까? 건물주님한테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정보를 그렇죠. 알려주는구나. 원래 저는 이제 빌라가 주 전문이었기 때문에 빌라로 시작을 해서 다가구를 했잖아요. 다가구가 난이도가 더 있기 때문에 다가구를 할 줄 알면 빌라는 눈 감고 한다. 눈 감고 가겠습니다. 타일이 얘도 깨져 있죠? 깨져 있는데 이런 거 체크해야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있어요? 다가구 주택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깨졌구나 한 번만 보는 겁니다. 그냥 202호 물건이고요. 3층도 있기 때문에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집이나 윗집 가서 한 번씩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문으로 봤었을 때는 도어락도 똑같고 인터폰도 똑같거든요. 똑같은 걸로 봤었을 때는 처음 준공 나고 따로 수리를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 보셔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. 얘가 201호고 202호거든요. 그럼 보통 거실이 양 끝에 있을 거예요. 이 양 끝에 거실 뷰가 어떤지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것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. 뷰까지 확인을 하시나요? 네, 그렇죠. 왜냐면 저는 이제 빌라를 기본적으로 임대를 주진 않아요. 저는 월세는 아예 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근데 최악의 경우는 전세를 준다. 그 전세를 주는 이유는 이 기회비용을 날리는 게 싫잖아요. 투자금이 묶이니까. 그래서 전세금으로 투자금 회수하고 얘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된다. 이런 마인드입니다.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단기 매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빌라에서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또 이점을 볼 수 있는지, 단점은 어떤지, 이 단점이 있으면 내가 얼마를 더 싸게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하는 건데 보시면 거실이 해당 경매 물건 자체가 거실이 여기 있어요. 이 거실의 뷰는 이 빨간 벽돌입니다. 그래서 문을 열면 이게 있는 거고요. 옆에 세대는 거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은데? 아, 그렇죠. 여기 보시게 되면 경매 나온 물건의 옆에 호실의 거실은 여기 있습니다. 옆에 호실은 지금 거실이 여기거든요. 그럼 여기에 뷰를 한번 보여주세요.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뭐 시티뷰라든지 이렇게 해운대 뷰라든지 한강뷰는 아니지만 같은 빌라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살 거예요. 그럼 가격이 동일하다고 하면 이런 해가 잘 들어오고 뻥 뚫려 있는 뷰의 빌라를 사시겠어요? 아니면 해도 안 들어오고 빨간 벽돌 뷰인 집을 사시겠어요? 여기가 훨씬 낫죠. 그래서 우리가 거래 사례를 찾을 때 그 해당 호실이 벽뷰인지 뻥 뚫린 뷰인지에 따라서도 같은 빌라 같은 평형이어도 돈 1,00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.
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찾다 보시면 반대로 우리 물건이 더 좋은 경우들 있잖아요.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황금성도 빨리 높일 수 있고 수익도 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현장에 와서 오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하지만 우리가 많은 물건들을 또 봐야 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 현장에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도면을 떼가지고 로드뷰랑 이런 것들을 통하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해요. 감정평가 사진과 방향성을 봤었을 때. 그러면 이거는 벽뷰다, 패스. 기본적으로 일단 적혀줍니다. 근데 이건 봤더니 뻥뷰야, 해도 잘 들어와.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물건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들어가는 거죠. 사실 다 알려주는 건 아닌데 특별하게 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초창기니까 이런 이렇게 것들을 하지 좀 유명해지면 아닙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전 초심을 잃지 않는 요 정도 체크를 하고요. 더 정확한 거는 이제 그 해당 호실을 한번 두드려 보는 게 제일 좋긴 하죠. 두드려 보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경매 나온 물건인데 해당 호실을 두드려서 내부를 볼 수가 있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. 무슨 차이냐, 예를 들어서 소유자분이 채무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나온 거예요. 근데 이 내부를 좀 잘 보여주고 협조를 하면 입찰할 사람이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쓴단 말이죠. 높게 쓰면 내 채무가 바로 해결이 돼요. 근데 내가 이걸 계속 안 보여주고 뭔가 숨기는 것처럼 하게 되면 입찰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높이 쓸 수가 없어요. 하자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미리 좀 얘기를 해주셔라,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내부를 의외로 잘 보여드립니다. 그리고 또 뭐 보여주실 게 있나요? 부동산 가는 거죠. 팔아서 또 수수료를 또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주시고, 저는 또 들은 건 있어요. 빌라를 하잖아요. 저는 수수료를 조금 더 주긴 합니다. 오히려 20만 원이나 30만 원 좀 더 드려요. 그리고 나서 앞으로 여기 주변에 경매 나오면 좀 도와주셔라, 그때도 좀 복비 좀 더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죠. 그래서 저는 매매 계약을 하러 갈 때 매수하시는 분보다 30분 먼저 갔어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인근에 나온 빌라들을 찾았습니다. 그래서 주소를 다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서 매매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걸 그 자리에서 한 4개 조사를 했어요. 그런 식으로 우리는 또 시간 활용도 하고 빠르게 또 팔 수 있는 금액도 알아내는 거,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모두가 윈윈 전략을 잘 써야 되네요. 그 사람한테도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좋은 정보를 얻고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부동산 복비를 좀 챙겨드리면 확실히 거래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? 당연하죠. 기본적으로 법정 복비라는 게 있잖아요. 얼마에 매매가 하면은 복비가 얼마 나오겠다라고 네이버 부동산에 복비 계산기가 있어요. 팔면 한 60만 원이래. 그러면 사장님 요거 언제까지 얼마에 팔아주시면 100 드리겠습니다. 전화로 저는 일일이 합니다. 그런 부분들 전화로 기왕이면은 또 통화하고, 그러면 아무래도 더 신경을 또 써주시죠. 우리 입장에서는 40만 원이 또 크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자 더 나가고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수고비 더 드린다고 생각하고, 그 외적으로 주변에 또 경매가 나왔다, 또 전화하는 거예요. 2, 3천 정도를 만약 시드머니를 모았다라고 하면 빌라 투자해서 2, 3천 가지고 또 2, 3천을 만들고 또 2개, 4개, 6개, 8개 다가구까지 하시면 되시지 않을까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